일단 설명. 자, 일단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확인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형용사였죠. 형용사였고, 형용사의 기능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제한적 용법과 뭐 다른 말로 한정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술적인 용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제한적일 때는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이 수식해주는 명사나 대명사가 thing이나 또는 body 또는 one 이렇게 끝나는 말일 때는 형용사가 앞에서 아닌 뒤에서 꾸며주는 뭐 그런 예외도 있었죠. 그건 안 적었나? 하여튼 그 다음에 서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우리말로 봤을 때 수로처럼 쓰인다. 그 말은 결국 뒤에 수식어가 없는 보어로 쓰이는 경우고, 보어로 쓰일 때는 두 가지가 있죠. 주어를 수식하는 주격보어, 이럴 때는 동사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보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어로 쓰일 때는 이 동사가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동사가 정해져 있다 그런 말이야. 자, 그래서 이 형식일 때 대표동사는 비동사, 비컴동사, 감각동사, 그거 말고 상태 유지동사와 상태 변화동사, 그다음 뭐 그렇게 나눴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로 설명할 때, 자, 서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어와의 관계가 바로 이 수로의 관계다. 즉, 목적어를 주어로 보고요, 이걸 동사로 본다는 얘기야. 요즘 현대영어에서 요즘 전통문법이 아니에요. 요즘 약간 변형문법이라고 하는데, 요즘 변형문법에서는 이거 삼형식으로 봅니다. 이 전체를 삼형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그런데 일단 이것을 봤을 때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한 동사가 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게 5가지밖에 없죠. make, KFC 들어봤죠? KFC 만든 게 맛없으니까 남긴다. 그죠? make, keep, find, consider, leave 이런 5가지 대표 동사만 기억하면 된다. 알겠나? 5가지가 갑니다. 물론 더 있을 수가 있죠. 뭐 think도 가능합니다. think도 가능한데 이 5가지 기본적인 거. 어떤 선생님들 주변에 보니까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 보니까 니는 어떻게 가르치려니까 나는 KFC만 가르친다. 난 이것만 가르친다. 이렇게 하는 다 그러는데 자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형용사죠. 금방 한 것처럼 형용사가 이렇게 thing이나 복선이죠, 그죠? thing이나 body one으로 끝날 때는 어디서 후치 수식한다. 뒤에서 꾸민다. 후치 수식한다. 라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서 꾸미는데, 만약에 투부정사가 꾸밀 때 이런 식으로 꾸며주죠. 이런 식으로 꾸며주죠. 됐고요. 그 다음 더 플러스 형용사. 정관사 형용사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형용사가 명사화 됐다라고 생각해서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다른 그런 건 아닙니다. 단수로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복수의 보통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every나 each 이거 설명했습니다. every는 형용사로만 쓰입니다. 이 자체가 대명사로 쓰이진 않죠. 그러나 each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또 명사를 꾸미기도 하는데 항상 단수 취급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수식하는 명사도 단수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단수동사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ly가 붙으면 형용사 뒤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됩니다만 여기처럼 뭔데? 명사 뒤에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된다는 얘기죠. 즉 명사 뒤에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된다.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상관하는 이런 단어들, 그렇죠? 외우기 쉽습니다. 그렇죠? 너희들하고 관계 있는 theory 이런 거. 맨 마지막. 그렇죠? 이게 범안이네, 그죠? 자, 그러면서 이거하고 비교하자. 형용사 ly 붙는 부사랑 조금 비교를 해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형용사 중에 중요한 이 수량 형용사가 나옵니다. 수량 형용사가 나오는데, 즉, 셀 수 있는 가산명사 앞에 쓰는 경우와, 불가산명사 앞에 쓰는 few와 little이 있죠. 그런데 앞에 관사가 없을 때 이것은 거의 없는 준부정어라고 하죠, 이것을. 거의 없는 준부정어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부정어 취급을 한다는 얘기야. 거의 없다는 얘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지. 자, 그 다음에, 같은 의미들, pure 같은 의미들은 뭐 나오는데요, 셀 수 있기 때문에 수입니다. 수를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a number, a great number, a large number 하면이면 가산명사, 명사 뒤에 s가 붙는 가산명사 앞에 쓰는 거고 이것도 deal, deal이 붙어버리면 deal, 그렇죠? 이거는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 앞에 쓴다. little과 같은 의미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some과 any를 비교할 때 그렇죠? some 탄다 할 때 some은 아니겠지. 그 다음에 any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이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any 같은 경우는 이거 보통 해석할 때 그 어떤 뭐뭐도 이런 긍정을 했을 때는 그 어떤 뭐뭐도의 의미로서 all의 의미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쓰는 거죠. anyone will be welcomed. welcome 됐다 치자. 그러면 그 어떤 누구도 환영받을 것이다. 됐죠? 그럼 이거 anyone은 어떤 의미야? all이죠, all. all이죠. all의 의미가 있다.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됐습니다. I don't have any. 그죠? 이거 부정어니까 any 쓰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형용사를 훑어봤고, 그 다음 뭐겠습니까? 부사를 보는 거죠. 그죠? 부사는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어떤 이름 문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들으면 정리를 할 건데, 가볍게 한번 정리만 해보면, 부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의미 자체가 이희리계라고 하는 우리말의 이희리계로 끝나는 그런 의미다. 보통 보니까 이렇게 뭐뭐로 끝나는 말이죠. 그렇지만 형용사 뭐뭐 하는, 그쵸? 그런 미음,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부사는 이렇게 모음으로, 거의 다 모음으로 끝납니다. 모음으로. 그 다음 두 번째, 형태는 뭐냐? 부사의 80%가 형용사의 ly가 붙은 꼴이죠. 물론, 원래부터 부사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형용사의 ly 붙은 꼴이 한 80% 된다. 부사의 단어에. 그 다음 세 번째, 쓰임이죠.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꾸미는 거지. 맞지? 그래서 부사라고 하는 게 명사를 제외한 형용사를 꾸미기도 하고 같은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어디서 꾸밉니까? 앞에서 꾸미죠. 그죠? 문장 전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문장 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구문 시간에 독해 원리 시간에 뭘 배웁니까? 영어 문장은 그죠? 명사가 주어가 아닌 거와 주어인 걸로 시작한다. 주어가 아닌 게 바로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가 나왔어? 부사나 부사구지만은 사실 전부 다 뭡니까? 부사와 관계된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뭔데? 뒤에 나오는 이 주절을 꾸며준다는 얘기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입니다. 재훈아 이건 안 들었겠네. 그래서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되는 게 뭐가 있어? 첫 번째 부사구. 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래 안 그래? 다 까먹었지? 다 까먹었죠? 다 까먹었지? 잘한다. 이 지금 하는 게 머릿속에 싹 그려져 있어야 된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보통 뭐 나타내줍니까? 시간이나 장소, 방법을 나타내주죠. 그죠? 그 다음 뭔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다음에 INGPP, 분사구문, 그죠? 그 다음 접속 플러스 주어동사, 부사절, 그 다음에 의문사 뒤에 ever가 붙은 양보의 부사절. 이거밖에 없죠? 그리죠? 그러죠. 그런데 부사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이 문장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문장 제일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런 구조다 그런 얘기야. 자, 그렇게 했고요. 또 뭡니까? 이 동사를 수식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꾸미죠. 동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런 것들은 앞에서 꾸미고 동사는 뒤에서 꾸민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 이 부사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떤 말입니까? 시간이죠. 시간을 나타내주는 명사, 대표적으로 yesterday와 같은 이 명사는 비록 명사지만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사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장소도 되고요. 맞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런 부사의 상당어구. 맞지? 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사전을 뒤벼보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사와 비슷한 상당어구는 뭐가 있어? 부사구, 부사절은 금방 쌤이 언급했다. 이게 다죠. 별거 아니라는 얘기야. 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다음에 분사, 그죠? 분사는 원칙적으로 형용사의 기능을 합니다만, 문장 앞에서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그죠?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꿀 때, 동사를 없애야 되는데, 동사를 없애려고 보니까 동사의 모양을 바꿔야 돼. 어떤 식으로? to를 붙이든지, ing를 붙이든지. 맞나? 그런데, to를 붙이거나 ing 붙여버리면 명사구가 돼버리기 때문에, 맞지? 부사절이 명사구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나머지가 뭐가 있어? 분사가 남아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구로 바꾸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그렇죠. 이거 답니다. 접사 플러스 조동사, 부사절. 그런 게 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자꾸 보면, 이 그림이 이게 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이런 그 분류 방식은 이렇게 영어 가르치는 영어 교육계에서 많이 교육된 건 아닙니다. 빠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는 얼마 안 됐어. 그게 한 1990년대부터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분도 없고 할 생각도 안 했고 정말 고리타분하게 했죠. 그전에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문 원리로 설명한 것은 한 20년 됐습니다. 근데 쌤도 그 20년 전에, 뭐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안 배우다가 갑자기 20년 전에 이렇게 한번 보니까 멍하더란 얘기야. 왜? 그전에는 정리 안 했거든. 모를 수가 있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사 중에 무슨 부사가 나옵니까? 빈도 부사가 나오죠. 횟수를 나타내주는 빈도 부사입니다. 자, 빈도 부사는 어떤 게 있다? 이런 게 있죠.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hardly. 그 중부정어죠. 거의 뭐만다. never는 결코 뭐만다. 그죠? 아실 겁니다. 이런 빈도 부사, 항상, 대개, 자주, 때때로, 거의 뭐만다, 않는, 결코 뭐만는. 이러한 빈도 부사는 뭐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죠. 뭔데? BD, 조디, 이랍이죠. BD, 조디, 이랍이다. BD, 조디, 이랍이죠.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sometimes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 그 다음 유도부사라고 하는 게 있죠. 유도부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뭘 유도한다? 장소를 유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 there이나 here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는 지금 유도부사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허사라고 보면 됩니다. it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허사야, 허사. 허사입니다. 허사에 아무 의미가 없는 허사란 얘기야. 영어에서는요, 이 weather 동사, weather 동사가 대표적이죠. 맞나? weather 동사 뭐가 있어? rain 이런 거. 이 자체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자체만 가지고 말이 돼. 이 자체만 가지고 말이 됩니다. 비가 내린다야. 근데 영어 구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렇죠? EPP 원칙이라고 하는데 영어 구문의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어야 돼? 문장에는 주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it이라고 하는 허사를 집어넣는다 그런 말이죠. 맞나? 그겁니다. 이 rain처럼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말이 되는 동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weather 동사하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은 허사가 오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이것도 결국 일종의 허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사. 알겠나? 여기서 뭐 유도부사라고 했는데, 그쵸? 뭐 이렇게 설명을 되고요. 근데 유도부사라고 하는 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요즘은 자꾸 이 전통문법 책이가 자꾸 모르는, 여러분 대학 가면 또 영문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렇게 이 정도만 보시고, 이렇게 돼버리면 뭐야? 이것도 일종의 부사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허사라고 보지 않고 부사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원칙을 설명할 때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그 현상의 규칙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래 안 그래? 여러 가지 언어적인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듣는 청자들, 너희들이 audience, 그러니까 내 청중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 문제는 언어 현상이 한 가지만 모든 딱 떨어지는 게 없다는 얘기야. 알겠나? 예외가 자꾸 존재하죠. 예외가 존재하면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지. 그런 게 문법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부사가 맨 앞에 나오면 뭡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나? 여기는 유도부사라고 하는 장소가 나타낸 부사가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죠. 뭔데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 here 마찬가지야. 장소를 나타내주는 이게 부사구 앞에 문장이 도치가 되면은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꾸는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명사 주어일 때 바꾸죠. 근데 여러분 뭐뭐가 there is 구문에서 주어는 거의 명사지. 대명사 봤나? there is he 뭐 이렇게 이거 봤나? 없죠? 다 명사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라는 얘기. 근데 here는 다릅니다. here는 대명사가 나오죠. 그 here you are 그죠? here you are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래? 바꾸지 않습니다. 대명사는 정치를 하고 이건 정치 위치 그대로 놔두는 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나? 그래 보면 되고 there는 꼭 이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비동사이니까 there seems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There seem 이렇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알겠나? 그래서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이니까 일종의 유도부사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 그냥 용어상의 정리니까. 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나옵니까? so하고 search이죠. 자, so하고 search는 뭐냐? so는요, 명사가 없는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하고, search는 명사와 함께 쓰이는 형용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피가 있습니다만,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봅시다. 네 글자, 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search는 네 글자니까, 와러혁명, 그죠? 와러혁명이죠? 우리 감탄문 순서가. 그럼 그 자리에 뭔데? 뭐만 적어놓으면 돼? 서치어혁명.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서치어혁명, 와러혁명. 그쵸? 서치어혁명, 와러혁명. 둘 다 공통사항은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쵸? 와러혁명, 서치어혁명. 와러혁명, 서치어혁명. 뜻은 똑같이, 뜻은 비슷하죠? 맞지?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다. 맞지? 그런 거고, 그것들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인충이다. 인간들이다. 인간곤충. 그죠? 그 다음에 너무나 아름답다. 그들은 너무나 귀엽다. 그래서, 이 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so는 뒤에 형용사가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만, search라고 하는 것은 뒤에 바로 형용사가 나오면 충돌이 난다는 얘기지. 그죠? 이거는, 이 표시는 비문이라는 뜻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맞죠? 맞죠? 관사가, 관사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서치형 혁명,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만약에 so를 바꿔버리면 뭡니까? So good a time. 맞죠? So good a time.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또 so를 바꾼다면 그렇습니다. so를 바꾸면 그렇죠. 그 다음에 enough가 나옵니다. enough는 정말 위치가 중요하죠. enough는 이거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그런 거예요. 두 가지 품사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형용사로 쓸 때는요, 둘 다 가능합니다. 명사를 다 양쪽에서 꾸밀 수가 있다는 얘기야. 명사를, 그래서 어느 쪽에서나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거는 없죠. 문제될 건 없다. 어느 때나 꾸밀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는데, 이제 골치 아픈 것은 뭐로 쓰일 때입니까? 부사로 쓰일 때죠. 부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만 꾸민다는 얘기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사는 뭡니까? 앞에서 꾸미잖아. 앞에서 꾸미는데 얘는 뒤에서 꾸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뒤에서 꾸민다.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만 꾸민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he's strong enough. 그는 튼튼합니다. 이게 말 끝난 거야 사실은. 그 다음에 내 여동생은 똑똑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말 끝나죠. 그거 상태에서 뭡니까? 설명해 주는 거야. 뭐 할 만큼? 깰 만큼. 또 그 문제를 풀 만큼. 이렇게 만큼 그렇죠. 그죠? 오케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사실 이때 이 투부정사를 의미를 생각하면 투부정사는 이겁니다. 바로 앞에 enough를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건 뭔데? 뭐뭐 할 만큼, 뭐뭐 하기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 그럼 뭔데? 그 문제를 풀기에 충분히 이런 관계지. 그것을 깨기에 충분히 이런 관계죠.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이거를 화살표로 설명하면 그렇죠. 됐죠? 부사 끝. 자, 그 다음에 배우법입니다. 동원은 끝내야 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다 설명할 건 없고요. 여러분이 지금 문법이라고,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여러분이 반복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는 게 좋으니까 이걸 너무 자세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응? 오늘 끝내볼까? 근데 비교급이 조금 근데 이것도 그냥 하면 되죠. 지금 외우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요. 선생님 그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하고, 일단 오늘 하다가 좀 남으면은, 혹시 남으면은 시간이,
다음 시간에 마저 마무리하고 천재하면 된다고 했죠. 시간 나오면 다음 시간 안 볼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천재. 그냥 천재. 천재 다 풀어야 될까, 이거. 남은 거 천재 다 풀고. 이렇게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일단 항상 이 비교급은요. 비교급은 형용사와 부사와 같이 어울리죠. 비교를 하는 게 바로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러느냐? 형용사는 뭘 나타내줍니까? 형용사나 부사는요, 어떤 명사, 주어나 명사의 어떤 상태나 또는 성질 내지는 뭐 정도를 나타낸다는 얘기, 정도. 맞지? 정도. 예를 들어서 이 나무의 정도가 뭐 어떤 놈? 길다. 정도를 나타내죠. 맞지? 색깔은 뭐야? 까색이다. 상태는 뭐고? 상태가 별로 안 좋다. 그치, 우리 경모. 상태 어떤 놈? 안 좋지. 성질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달리기 정도는 꼴찌죠. 그런 거. 그런 것들은 뭐로 나타내는 거야? 그걸 설명하는 거. 결국 이것은 뭐냐면, 어떤 말에서, 물론 부사는 뭐 동사를 수식하고라고 형용사의 정도를 나타내거나, 꾸며주는 말의 어떤 정도를 나타내주지만, 결국은 다 전부 다 뭐야? 이 주어의, 결국 상태나 성질 정도는 바로 주어죠, 주어. 주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명사죠. 특히 형용사 그렇지. 맞지? 명사의 정도나 상태, 성질을 나타낸다, 그런 말이야. 알겠죠? 물론 이게 명사가 주어만 되는 게 아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보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그거와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비교급의 기본 개념이 뭐냐? 간단하게 언급하면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모 is handsome 딱 치자. pretty 해가지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정보가 부족합니다. 왜 정보가 부족해? 경모가 모르는 사람이면 경모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죠? 귀여운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말하는 정보를 좀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전달을 해주려고 뭘 데리고 나옵니까? 비교 대상을 데리고 나오죠. 그런데 골치 아픈 게 비교 대상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상태는 달라지겠지. 맞지? 그래 안 그래? 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범한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재혼이다. 그죠? 그 다음에 쌤이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화살표의 정도가 어떻게 되냐 그런 말이야. 범한이 뭐겠노? 이렇게 되겠죠. 재혼이면 이렇게 되겠죠. 왼쪽.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넘사벽이죠. 왼쪽으로. 제일 쪽 이게 이 넘사벽 이게 제일 끝에 누구? 여기 누구 이거? 왼쪽으로. BH겠지. H가 누구야? 범한. 왼쪽. 이건 넘사벽입니다. 하여튼간에 다음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비교 대상을 갖다 오면서 가져다 주면서 이 경모의 어떤 그런 미적인 상태를 상대방한테 더 자세하게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비교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낫다 그런 얘기지. 더 낫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BH보다는 조금 더 우등하다 그런 말이야. 뭐가? 미의 정도가, 귀여움의 정도가. 그렇지만 재원이하고는 동등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T한테는 열등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뭔데? 우등비교. 이것은 동등하다, 동등비교, 열등비교가 된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뭡니까? 영어의 as고, 이거는 뭐겠습니까? 아니, 뭐지? 우등하는 거 여기서 뭐냐면, 바로 ER-이죠. ER-, 그지? ER-이고, 이거는 as고, 이거는 뭡니까? less than이죠, les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ess than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비교급의 기본 개념이고 비교급 하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우등 비교를 비교급이라고 칭합니다만, 그죠? 여러분들 이제 큰 말이 있고 세부적인 말이 있습니다. 큰 말이라고 하는 대표하는 말이지. 비교급 하면 뭘 대표한다? 뭐가? 우등 비교가 비교급을 전체를 대표한다. 물론 비교급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거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요령은
비교급을 기준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비교급 기준으로, 보통 ER인데 보통 어미 뒤에, 이거는 어떤 어미냐? 형용사나 부사의 어미 뒤에 ER이나 ES를 붙인다. 이거는 비교급은 최상이죠? 그다음 E로 끝나는 것은 뭐 R이나 이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자음으로 끝나는 자음을 Y로 고치고 붙인다. 그 다음에 단번 플러스 단자음일 때는 자음을 한번 더 겹치게 접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아주 익숙하죠? 뭔데? 어떤 거예요? 형용사의 어미들이잖아. 아까 형용사 할 때 했죠? 형용사는 뭐로 끝난다? FUL,OES,IVE로 주로 끝난다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부사는 뭔데? 원칙적으로 형용사 뒤에 LY가 붙는다고 했잖아. 맞나? 이런 것들은 변형을 못 시킨다는 얘기지. 변형을 못 시킨다는 얘기죠. 맞나? 왜? 전심이 있는 겁니다. 전심이 있는 겁니다.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전심이 있는 놈들은 more이나 must, 대타가 온다 그러면. 왜요? 예외 없어요? 응? 예외는 없어요? 무슨 예외? 이건 예외가 없어. 이건 예외 없이 그냥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맞지? 그래서 대타를 쓰는 거다. 근데 여러분 비교해야 될 게, ER이나 EST, 대타로 쓰는 more, most와, 여기 나오는 불규칙에 쓰이는 more, most는 다르죠? 비교해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런 불규칙에는, 원래는 이제 ER이나 EST를 붙이는데, 불규칙이 있는데, 불규칙만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장유? 그렇죠. 장유 할 때. 나이 들고 장유유서 모르나? 장유유서. 유저 왜? 어. 그럼 도서랑. 저 4, 5, 6은 불규칙 아니잖아요. 장유, 일단 유서. 유저 왜요? 어떤 할배가, 장유에 사는 할배가 유서를 적었다. 가 아니고, 읽은 사람은 줄 알아요. 그렇죠. 뭐가 있다. 늙고 어린 사람은 있다. 순서가 있다. 그렇죠. 우리말은 뭐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네, 참. 똥물도 파도가 있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럼 노소랑 뭐가 다른 거예요? 노소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건 늙은이와 어린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이건 장유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언니, 오빠, 형님과 동생 뭐 그런 것 말입니다. 서열. 늙고 젊음이 단순하게 이거를 서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죠. 맞죠? 예를 들어서 할배가 와가지고 경모 할아버님 할 수도 있어. 천수가 안 돼가지고. 천수가 안 될 수도 있죠.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년 아니 한 200년 전에 형제가 있었습니다. A 형제가 형이고 B 형제가 있는데 얘는 이게 진짜로 완전 빨리 가지고. 그렇죠. 이게 똑같은 나이에 똑같이 결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모르지만 여러분 교통도 이 앞차하고 뒤차하고 간격이 조금만 멀어져 버리면 뒤차는 엄청 밀려버립니다. 간격이 조금만 차이가 난다. 이게 엄청나게 밀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20살 결혼하고 15살 결혼했다. 맞지? 15살 했다 옛날에. 여러분 나이 때도 좀 저희가 하는 게 선생님 돌아가신 지금 할아버지도 몇 살 이렇게 선생님 할아버님 나이가 16살, 네. 할머님 나이가 19살 이렇게 플러스 50. 진짜. 그래서 선생님 돌아가신 우리 큰삼촌은 19살 결혼하셔가지고 바로 근데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아버지하고 19살. 한대 세요. 19살. 몇시 한 20살 차이가. 그런 경우도 절반 어떤 애 조카 있대요. 절반 어떤 애 조카 있대요. 그렇죠. 천수로 따지면 그렇죠. 조카 있대요. 장난이네. 선생님도 선생님 위에 바로 이모가 3살 차이다. 그 다음에 밑에 선생님은 나이가 어린 이모가 있죠. 2살 어린데 이모야.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결혼을 그렇게 하셨어. 결혼을 늦게 하셔가지고 아주 늦게 하셔가지고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지. 됐고요. 불규칙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이런 외울 수 있는 거 M자 돌림. 그죠? 또 뭔데? L자 돌림이 있네. L자. 이게 L자네. 이게 배드했지만 사실 L. 리러죠, 리러. 리러. 네, 4, 5, 6번도 왜 불규칙이에요? 4, 5, 6번? 4, 5, 6번도 이것도 불규칙 취급을 합니다. 불규칙 취급을 합니다.
뭐 ER하고 ER 스크립트 쓰니까 그냥 그런 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죠? 비교해야 돼서 두 규칙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 개 빠졌네 그죠? 뭐가 빠졌습니까? L자 돌림 뭔데? leader 아, 레스. 그렇죠? leader 그 다음에 Q죠 Q 그 다음 leader L자 돌림이니까 less list죠? 이건 한번 좀 적어두시고 그거를 이제 의미는 뭔데? 더 작은 그죠? 더 작은 가장 작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이거 less를 그냥 덜 하기도 하죠. 덜 이렇게. 또는 뭐 최소의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L자 돌림과 M자 돌림이 기본이고 LM이 그 다음 뭐 father, fathest 또 아버지라고 하면 큰일 나죠? father, fathest 이 발음상으로 봐서는 뭐 거의 비슷비슷하겠네요. 영국에는 R 발음이 보통 이렇게 혀를 세우지 않죠. 이 R을 발음하는 소리, R을 발음하는 발음 여러 가지인데 그죠? 혀를 세우는 방법도 있고 이 혀를 뒤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로 하면 이걸 혀라고 했을 때 혀를 이렇게 살짝 치음이라가 이 입천장 뒤에 옆쪽에 들어서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혀를 이렇게 뒤에 이렇게 뒤쪽으로 움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R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국에서는 R 발음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건 미국식이고요. 그냥 영국에서는 R 그냥 똑같이 그냥 father 합니다. 아 하듯이. 영국식 좀 듣기 빡쳐요. 응? 영국식 원래 듣기 좀 그렇다. 그렇지.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뉴요커들 그쪽에 뉴욕 중심부나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 발음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방언도 차이가 나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은 그냥 일반적인 표준적인 발음을 하고 그렇죠. 미국 사람 지금 미국이 대세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요? 일단 그렇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는 later 같은 경우는 뭔데? latest 이거와 이거 later 이거 t가 두가 붙는 거하고 last하고 다르다는 얘기지. 이건 시간상의 개념이고 이거는 순서상의 개념이에요. 맞지? 이거는 그래서 latest는 뭔데? 최신의 그런 뜻이 되죠, 그죠? 이거는 뭔데? 마지막의 최후의 그런 뜻이잖아. 마지막의 최후의 시간상의 개념과 순서상의 개념이다. 그래서 t가 두 개 붙으면 이건 순서상 나중에 이런 뜻이 되죠. 나중에 더 늦게 나중에 시간상에 늦는 게 아니고 그렇죠. 순서상의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elder e가 붙어버리면 장유 그러니까 좀 순서서 서열이 서열 그죠? 이 정도는 그 교규칙은 다 당연히 아시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이 나옵니다. 비교급 보니까 자, 비교급에 의한 비교 표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뭡니까? 형용사 부사의 뒤에 ly가 붙거나, 형용사 부사, er를 못 붙이기 때문에 대타로서, 뭘이나, 이거는 뭔데? 이거는 우등이고, 이것은 뭐겠습니까? 열등이죠. 열등의 개념으로서 붙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그냥 뭡니까? 보다죠. 우리말하고 어순이 다르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태동이는 선생님보다 다리가 길다. 보다 더 길다. 이렇지만 영어는 뭔데? 더 보다 이렇게 되지.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기준이 되는 거 뒤에 나온다. 우리는 뭡니까? 대상이 앞에 나오지. 비교 대상이. 맞지? 이거는 뒤에 나오고. 순서상의 차이니까 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굳이 대의 어떤 성격을 따지면 이건 접속사입니다. S도 그렇지만 이것도 대도 일종의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급 비교다. 원급 비교는 앞에 이거 S는 이건 부사입니다. 굳이 따지면 부사죠. 부사면서 이건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S 앞이 끊어져야겠죠. 이게 바로 뭔데? 이거는 접속사고 이게 바로 뜻이 있습니다. 뜻이 뭔데? 뭐뭐만큼이죠. 비교 대상 앞에 붙는 거. 만큼입니다. 됐나? 이렇게 보면 되고 앞에 부사 앞에 not이 붙어버리면 S 대신에 so도 가능하죠. 그런데 물론 이때 so 쓰면 큰일 난다. 뒤에 so 쓰면 안 되고 앞에 S 대신에 so를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부정이 not이 붙으면 알겠나?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일종의 뭐도 됩니까?
레스 원급 땐하고 똑같죠? 레스 원급 땐. 뭡니까? 레스 원급 땐. 열등 비교와 같은 거지. 맞지? 예를 들어서 재훈이는 선생님만큼 다리가 짧지 않다. 그 말은 뭐야? 마음 길다는 뜻이. 선생님보다 다리가 길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거 내용은 조금 특히나 이거는 less 원급 때 이렇게 열등 비교의 일종으로 보시면 된다. 그죠? 낫이 붙어버리면 이거 낫이 붙어버리면 앞에 부사인 as 대신에 so를 쓸 수도 있다. 당연히 뒤에는 안 되겠죠. 됐죠? 원급 비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앞에는 해석 안 하는 거다. 해석 안 하는 거다. 항상 어떻게 하다? 끊어서 봐라. 끊어서 보자. 다시 이게 주된 말이죠. 그녀는 예쁘다. 그것은 어렵다. 그것은 인기 있지 않다. 비교 대상. 뭐만큼. 그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한번 팝업 퀴즈를 한번, 팝업이 아니고 그냥 팝 퀴즈. 팝업이 아니고 뽕 튀어나오는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숙제 없어요? 숙제 있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뭐 해야 돼? 천재 끝내야 되는데, 천재. 아, 됐죠? 네. 자, 1번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3번이죠? 이거 한 번씩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레스 자체가, 이 자체가 비교급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해하시면 안 되죠. 이 자체가 비교급이라 반드시 원급으로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죠? 왜? 몰이라서, 몰과 레스, 그죠? 몰의 상대 개념이 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몰의 상대 개념이 레스다. 이거는 이거는 뭔데? 덜.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덜. 너덜. 뭐? 디귿디귿디귿. 더더리. 얼렁해지네. 어느 학교고? 너무 추워 이거. 어느 학교고? 아, 완전 열심히 갔다. 자, 명예회복의 기회가 주자. 자, 빨리 말해라. 그런 걸. stronger. 밑에는 그런 걸. stronger. 스스로 걸. 그렇죠. 그 다음 뒤에 보니까 2-3 청아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또 시간도 수학만 실렀어요. 맞네. 시간 얼마 안 남았네, 그죠? 빨리빨리 나가야겠네. 일단 비교급을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A와 B 중 이거 선택이죠. 어느 사람이 더, 어느 것이 더, 그죠? 어느 것이 더, 어느 사람이 더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뭐 쓰면 안 됩니까? 뭐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크냐? 뭐 태양과 달 중에.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봐라. 태양과 지구 중에 무엇이 더 크냐? 무엇이 더 크냐 해가지고 무엇의 의미를 갖는 what을 써도 우리말로 더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what은 안 되죠. 왜? what은 불확실이지. 네. what은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이잖아. 불특정. what의 기능은 불특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원아니 뭘로 맞을래? 그러면 여러 가지가 수 있죠. 기분 나쁘면 들고 있다 이걸로 맞을 수도 있고, 그죠? 폰으로 맞을 수도 있고 다 맞을 수가 있어. 팔로 맞을 그런데 그렇죠. 등으로 맞을까, 등으로. 근데 어느 걸로 맞을래? 그러면 이제 좀 곤란해지지. 선택을 해야 되는 얘기야. 등으로 맞을까? 등으로 맞을까? 그 괜찮죠. 흥흥 떼가지고 맞을 수도 있고, 그죠? 등, 어. 쌤 등이요. 제가 쌤 때리면은 제가 등 맞아요. 손바닥 경이 안 때려. 제가 때렸어요. 하여튼간에 불특정과 특정이라고 보시면 돼. 그렇게 차이면 되고. 그 다음 비교급 했는데 비교급. 지금 하는 것은 뭐 중요하죠?
간단한 셈이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중요합니다. 자, 비교급인데 비교급은 뭔데? 점점 더 뭐뭐한 또는 뭐뭐 하게죠. 점점 더 뭐뭐한 또는 뭐뭐 하게. 아, 위에는 안 적었네. 위에는 뭐겠습니까? A와 B 중 어느 것이 어느 것 또는 어느 것이 또는 누가 더 뭐뭐 하니 그런 말이지. 그런 거고. 자, 비교급인데 비교급은 점점 더 뭐뭐한 뭐뭐하게. 형용사 할 때는 뭐뭐하니 될 거고 부사의 비교급일 때는 뭐뭐하게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예문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네요. 일단 each year, every year, 그렇죠? 뭔데? 매년이죠. 매년 it gets harder and harder인데 보통 이런 때는 이렇게 씁니다. It is getting을 더 많이 쓰겠죠. 진행형으로 보통 많이 써. 진행형으로. 점점 더 뭐뭐 되어지고 있다. 보통 진행형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진행형으로 많이 쓴다는 거.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진행형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에는 이가 상당히 중요하죠. 원래 비교급 앞에는 정관사를 붙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붙는 경우죠. 뭔데? 앞에를 A라고 하고 B라고 봅시다. 맞지? 즉 A 하면 할수록 A 하면 할수록 A 하면 할수록 더더욱 아니 더욱더 비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A가 뭐냐면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D가 뭔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앞에 A보다는 사실은 B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알겠나? 그래서 독해를 할 때 B가 더 중요하다는 거. 일종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바로 as 앞부분을 as we sleep more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as we sleep more 그 다음에 we want to sleep more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비례해요. 비례관계입니다. 쌤이 그랬지.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 비교급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 비례라고 했죠. 그겁니다. 다 기억하고 있네. 비교급 나오는 게 비례관계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알아두세요. 그리고 원래는 이거 비교급은 뒤에 나오는 말이죠. 부사니까. 그런데 뭐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더 플러스 비교급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정관사 더와 함께 앞으로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것도 앞으로 뺀 거지. 그래서 해석할 때는 원자리에 놓고 해석하시는 게 좋겠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got harder 이것은 뭔데? 더 뭐뭐해지다, 뭐뭐해. 이거는 뭐 어렵지 않고요. 더 뭐뭐해지다. 재훈아, 잡으면 열심히 필기하시면 잘 옵니다. 자, moreden입니다. moreden 다음 보통 숫자가 나올 때죠. 보통 숫자가 나올 때, 숫자. 숫자가 나오기 때는 뭐하고 똑같아? over하고 똑같고, 이거는 뭐야? 뭐뭐 이상이죠? 뭐뭐 이상이죠? 뭐뭐 이상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쌤 보고? 저런 썩을 놈이. 수업학원 쌤 좀 늦게 와가지고 조용히 하래, 쌤 보고. 지수로 쌤 가르쳐요.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니, 수업 들어가고 쌤 보고 조용히 하는 사람이 세상에 대한민국가 어딨노? 아니요. 누구 보고 조용히 하라는데? 죄송해요. 애도 원래 조용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 I love you, 삼촌. 아니, 우리 불쌍한 성씨 봐. 책가방 막 나가서 남들방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왔어. 괜찮아. 네. 지금 자, 비교급 강조입니다. 뭐 새삼스럽진 않죠? 뭔데? much
much는 뭐하고 똑같아? a lot하고 똑같죠? much, steer, by far, far. 그 다음 even. 그쵸? 이것은 뭐, 뒤에 비교급이 나와서 뭔데? 어떤 뜻입니까? 훨씬이란 뜻이죠. 뭐는 안 된다? very는 안 된다 그런 말이지. 일단 이것만. 최상급을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만약 캡슐 문제 풀 때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뒤에 최상급 표현이 나오네요. 최상급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남았는데 다음 시간하고 이것만 나중에 한번 풀어오세요.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숙제